안녕하세요.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작지만 강력한 디테일의 힘이란 책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공병호 박사님이 추천이라고 앞에 써있는 책이기도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이 26쇄예요. 되게 오래된 책인데 이 당시 굉장한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였어요. 그 이유가 뭘까? 현 베이징대 부설 디테일 경영연구소 소장님이시기도 하고 덩샤오핑 개혁 추진 의지에 감명을 받아서 경제계에 들어가서 홍콩에 있는 많은 그룹, 기업에서 영업사원부터 대표이사까지 자리에 올랐던 그런 분이에요. 2,000건이 넘는 계약과 협정을 체결하고 컨설팅, 마케팅 관리, 수석 고문 등으로 일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빠짐없이 일기를 쓰고 기업 관리를 연구해서 이런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한 베스트셀러 작가님이기도 해요. 우리 이 책을 통해서 왜 디테일이 중요한가, 이 작은 일로 성공하고 망하고 하는 많은 개인과 기업의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책이에요.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작고 사소한 부분까지도 모두 완벽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자신의 이미지를 망치기는 아주 쉽다. 작고 사소한 부분을 무시하는 것만으로도 만회할 수 없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유럽으로 수출하는 냉동새우에서 클로람페니콜이라는 항생물질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1000톤 중에서 겨우 0.2g이 발견됐는데 통관이 불허가 되었습니다. 이 함량은요, 총 수출량의 50억 분의 1밖에 되지 않았대요. 자, 이게 왜 들어갔냐? 일부 직원이 손에 습진이 생기자 여기다 약을 바르고서 일을 했는데 새우에 그 성분이 묻은 거죠. 자, 50억 분의 1 때문에 수출이 전체가 좌절이 되었어요. 중국은 믿을 수 없어 라고 그런 말도 나오게 됐대요. 작은 실수 때문에 다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게 된 거죠. 어떤 국유 기업이 미국의 대기업과 제휴를 추진해서 제휴가 거의 성사가 잘 돼서 너무 기쁜 마음에 미국 측 대표를 초대해서 이제 성대한 만찬을 열었다고 합니다. 만찬 장소는 한 고급 호텔이었고 20여 명의 간부와 시청 공무원들이 배석되었어요. 그런데 미국 측 대표는 이 만찬이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가고 나서 팩스 한 통이 배달되었대요. 뜻밖에도 제휴하지 않기로 했다는 통보가 담겨 있었어요. 당신들이 한 끼 식사에 그렇게 많은 돈을 낭비하는데 어떻게 안심하고 거액의 자금을 투자할 수 있겠소? 여기서는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 제대로 된 기업가죠. 왜? 돈을 투자했는데 그 돈 흥청망청 먹고 막 노는데 쓴다. 당연히 투자를 하기가 싫겠죠. 그런데 그 로비를 받고 접대받는 걸 되게 좋아하는 대표다. 그러면 또 이런 게 잘 성사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취향을 보지 않고 무작정 그냥 이렇게 막 맛있는 걸 사주고 비싸게 대접하면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단순한 생각이 이제 이 계약을 파기하게 만든 거죠. 계약이 성사될 뻔했는데 이제 안 된 거예요. 독일의 유명 회사인 바이엘은 우리가 잘 아는 아스피린 만드는 회사예요. 이 회사 대표단이 어느 날 생산 공장에 가서 공장 설비를 늘리려고 외자 유치를 받으려고 한 바퀴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장장이 무심결에 바닥에 침을 뱉었대요. 그걸 보고서 그 대표단이 바로 철수를 했다고 합니다. 공장장이라는 사람이 아무데나 침을 뱉는데 근로자들 수준은 보나 마나일 거야 라고 하고 이런 비위생적인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해서 투자를 하기로 한 대표단들이 철수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은 실수 때문에 기업이 망할 수 있는 거죠. 디테일에 관한 부등식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 100 빼기 1은 0이다. 제로가 될 수 있다. 공들여 쌓은 탑도 벽돌 한 장이 부족해서 무너지고 1%의 실수가 100%의 실패를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융칭이란 사람이 대만 최고의 부자예요. 최고의 재벌. 자, 어떻게 포모사의 회장 대만 제일의 갑부가 될 수 있었는지 이 사람은 처음에 쌀을 팔았대요. 쌀을 어떻게 팔았냐면 그 당시에는 쌀에 막 돌이 되게 많이 나 돌을 골라 먹었어요. 우리도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이렇게 돌을 이렇게 고르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라고 하지 그거를? 네, 이렇게 해가지고 돌과 쌀을 분리해내는.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동생들을 시켜서 모두 돌을 골라내게 한 다음에 깨끗한 쌀을 판매를 한 거예요. 게다가 처음 오는 손님의 집에 쌀을 배달해줬대요. 1932년도에. 배달을 해주면서 그 집의 쌀독의 크기는 얼만큼인지, 식구는 몇 명인지, 어른이 몇 명이고 아이가 몇 명인지 기록을 해서 통계를 낸 거죠. 그 집에 그럼 쌀이 언제쯤 떨어지는지, 그때를 예측해서 그 날짜가 되면은 손님 집으로 가서 쌀을 자동으로 배달해줬대요. 게다가 쌀독에 쌀을 부어달라고 하면 쌀독에 쌀이 남아있으면 그 쌀을 모두 퍼내고 나서 쌀독을 깨끗이 닦고 새 쌀을 먼저 담은 후에 남아있던 쌀을 부어주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 왕용층에게 쌀을 사기 시작하면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된 거죠. 이게 바로 디테일의 힘이에요. 작은 걸로 성공할 수 있다. 장루민 하이얼 회장, 우리 요즘 가전제품 백색 가전이 하이얼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죠. 하이얼 회장은 이렇게 말했어요. 간단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간단한 일을 모두 잘 해내는 것이 바로 간단하지 않은 것이다. 평범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가? 평범한 일을 모두 잘 해내는 것이 바로 평범하지 않은 것이다. 하이얼 생산 공장에는 출퇴근 시간에 모든 직원들이 우측 통행하는 걸 볼 수 있대요. 이게 간단한 건데 모두 잘 해내는 우측 통행하기. 이런 걸 보면서 기업의 어떤 문화라든가 이런 거 알아볼 수 있는 거죠. 선한 일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고 해도 결코 게을리해서는 안 되며 악한 일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절대는 해서는 안 된다라는 중국의 그런 말도 있다고 합니다. 한 지원자가 면접실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바닥에 종이 뭉치 하나가 떨어져 있는 것이 그의 눈에 띄었습니다. 깨끗한 바닥에 종이 뭉치가 있으니까 그걸 딱 주워가지고 휴지통에 넣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면접관이 이렇게 말했어요. 좋아요. 그 종이를 펼쳐보세요. 딱 펼쳐봤더니 우리 회사에 입사한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써 있었대요. 이게 뭐냐면 인사관리 분야의 관리자를 뽑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종이를 그냥 보지 않고 자기 면접에 대답하고 거기에만 집중했는데 이 사람은 들어오자마자 그 쓰레기를 보고 주워서 버린 거예요. 와, 이걸 보고 되게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인성이 좋아도 회사에 들어갈 수 있어요. 1961년도 4월 12일 구소련의 우주비행사 가가린, 이 사람은 세계 최초의 우주비행사가 됐어요. 어떻게 세계 최초의 우주비행사가 됐을까? 당시 가가린은 19명의 지원자들과 경합을 벌인 끝에 세계 최초로 우주를 비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요. 자, 그는 어떻게 선발이 되었을까요? 그 지원자 20명 전체를 그 비행선에 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대요. 모든 지원자들은 그냥 신발을 신은 채로 우주선에 올랐다. 그런데 가가린은 달랐다. 신발을 벗고 양말만 신은 채 우주선에 오른 것이다. 이런 행동이 비행선 설계사가 딱 보고 완전 마음이 간 거죠. 어떻게? 우주선을 아끼는 이 마음. 우주선 안에 흙먼지 하나도 넣지 않겠다는 이 마음을 보고서 선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너무 멋지죠? 결과적으로 인성, 디테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떤 날에 소나기가 막 내리던 날에 노부인이 비에 홀딱 젖어서 백화점 앞에 있었대요. 젊은 청년 하나가 이렇게 말했대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부인이 조금 있다가 비가 멈추면 나갈 거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보통 백화점 안에 들어와서 물건을 사지 않으면 눈치를 줄 수도 있는데 이 청년은 의자를 주면서 불편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문 앞에 의자를 갖다 놓았으니 앉아 계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2시간 후에 소나기가 그쳤고 노부인은 고맙다고 하면서 명함을 한 장 달라고 하고 떠났어요. 몇 개월 후에 그 백화점에 사장 앞으로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에는 그 청년을 스코틀랜드로 보내서 거액 주문을 체결하도록 할 것과 발신자가 몸담고 있는 기업체에 물품을 공급하는 일을 다음 분기부터는 그 청년에게 모두 일임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근데 너무나 거액의 금액이라 사장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대요. 근데 그 발신자,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봤더니 바로 그 노 부인이었어요. 근데 그 노 부인은 몇 개월 전에 백화점에서 비를 피했던 사람이고 바로 미국의 백만장자인 철강왕 카네기의 어머니였어요.
근데 이때 체결한 주문 금액이 회사 전체, 그러니까 그 백화점 전체의 2년에 달하는 이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요, 나중에 카네기의 오른팔이 되었대요. 이 당시에 22살. 작은 친절이 가져온 큰 선물. 독일 기업의 어떤 이사를 위해서 오사카에 있는 어떤 회사 직원이 늘 기차표를 예매해줬대요. 외국 이사니까 왔다 갔다 할 때 쓰시라고. 예,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바이어가 깨달았대요. 왜 내가 오사카로 갈 때는 기차 우측 창가를 배열하고 돌아올 때는 항상 좌측으로 자리를 주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어느 날 물어봤대요. 여직원이 이렇게 말했대요. 오사카로 갈 때는 후지산이 오른쪽에 있고 도쿄로 돌아올 때는 후지산이 왼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갈 때나 올 때나 아름다운 후지산의 경치를 감상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방향을 그렇게 예매해드린 것입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에 크게 감동받은 그 이사는요, 그 회사 무역 거래액을 4만 마르크에서 1200만 마르크로 무려 300배나 늘렸대요. 직원들이 이렇게 작은 일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회사라면 완전히 믿을 수 있다, 이 회사는. 그렇게 한 거예요. 멋지죠? 작은 친절로 큰 걸 불러일으킬 수 있다.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만족할 경우 6명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만 불만족스러울 경우 22명에게 이 사실을 전파한다. 빗물을 막아주는 계단이 있대요. 상하이 지하철에. 그러니까 빗물이 하도 들어가니까 계단을 올라가게 만든 다음에 다시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빗물이 이렇게 올라가니까 들어갈 수 없겠죠? 그렇게 해서 3단 계단이 있대요. 매우 간단한 것 같지만 이 계단 덕분에 1호선 내부의 홍수 방지 시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용된 적이 없다. 반면에 이 같은 계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2호선은 큰 비가 와서 지하철이 침수되는 바람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 되게 굿 아이디어 같아요. 지하에 좀 물이 자꾸 잠길 때는 계단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 계단을 올라갔다가 내려가게 하는 것만으로도 건물이라든가 지하층이 잠기는 걸 막을 수 있겠죠. 자, 월마트. 세계 최고의 마트 월마트가 나와요. 월마트에는요, 커피 한 잔에 공짜도 없대요. 월마트 직원들은 커피를 마실 때마다 옆에 비치된 저금통에 10센트씩을 넣어야 한다. 그리고 월마트에서는 모두 이면지를 사용한다. 중요한 서류가 아닌 경우에도 출력도 이면지로 한다. 업무 기록도 모두 이면지를 쓴다. 이 모든 이유는 고객의 돈을 아껴주기 위해. 이렇게 돈을 아끼니까 월마트의 물건값이 더 싸고 쌀 수 있는 거예요. 회사가 더 잘 되는 거죠. 되게 깊은 감동을 받았던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 켄터키에 있는 도요타 자동차 조립 공장은 이런 시설이 있대요. 공장 곳곳에 긴급 상황이 발생해서 사용하는 줄이 있어요. 줄을 당기면은 곧 설비 작동이 멈추도록 되어 있대요. 누가 다치거나 막 위험한 상황에 딱 당길 수 있는 거죠. 5살 아이 힘으로 당길 수 있는 그런 장치. 하지만 근로자들은 이 줄을 당기는 걸 매우 부끄러운 일로 생각해서 엄청 열심히 더 주의를 기울인대요. 이거 당기는 일이 없도록. 당기면 다 멈추니까.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사고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런 줄을 좀 당겨가지고 설비가 멈춰서 인명피해가 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총리는 중국의 한 총리는요, 식전에 국수를 막 찾는데요.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귀한 손님을 불러놓고 내가 배가 고프면 어떡하나, 그러면 먹는 데만 급급하게 될 것이 아닌가? 자신은 먼저 국수로 간단하게 요기하고 실제 연회에 나가서는 대충 먹는 신용만 하면서 손님들이 식사를 잘 하는지 정성껏 챙기려는 것이래요. 정말 다르죠. 감동받겠죠. 그리고 이 책을 쓴 이분도 부하 직원에게 늘 2가지 원칙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합니다. 디테일의 힘을 쓴 이 작가가 원하는 원칙 2가지. 하나는 맡은 일은 반드시 정한 기간에 정해진 기준에 맞춰 끝내야 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끝낸 일이라도 스스로 검토하여 문제점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 때 보고하라는 것이다. 이 2가지가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먼 곳에 있는 높은 산이 아니라 신발 안에 있는 작은 모래 하나이다. 저는 모래 하나 엄청 신경 쓰이잖아요. 걸어 다니고 막 이럴 때. 저는 니트에 꽂혀 있는 오리털 딱 꽂혀 있으면 따갑고 간지럽고 막 어디에 이렇게 막 따갑지 막 찾게 돼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것 때문에 힘들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웅대한 뜻을 품은 지략가가 아니라 바로 꼼꼼한 관리자이며 각종 관리 제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는 실행력이 부족한 것이다. 자, 꿈도 되게 많고요. 막 관리도 제도가 많은데 이거를 실제로 잘 하는지 꼼꼼하게 지키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실행력이 중요하다. 좋은 전략보다 디테일한 실행이 우선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봉제용 마늘을 자꾸 일본 걸 수입해서 쓴대요. 그러니까 누가 비난했대요. 왜 바늘 하나까지 일본 걸 써야 하느냐. 하지만 중국은요, 바늘기가 원형이고 일본제 바늘은 바늘기가 기다란 원형이에요. 눈이 침침해서 바늘의 실을 꿰기 힘든 노인을 위한 배려였다. 참 이런 것까지도 일본 사람들은 되게 디테일하죠. 상하이의 내부 순환도로는요, 1톤 이상의 화물차가 통행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대요. 순환도로가 개통된 지 한 달쯤 지나자 한 일본 업체가 상하이에서 0.9톤짜리 화물차를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게 얼마나 빨라요. 이 두 가지에는요, 일본인이 디테일한 부분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는지 단적으로 알려준대요.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영업부, 생산부, 물류부, 자재부, 연구개발부가 모두 협력해서 함께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디테일도 놓치지 마라 라는 마쓰시타 고노스케의 말이 명언이 나와 있어요. 그 일본 최고의 경영가죠. 제가 조만간 마쓰시타 고노스케 책을 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최고의 마인드를 배울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많이 발전할 수 있어요. 오늘은 공병호 작가님이 추천한 책, 우리나라에서도 어마어마하게 팔린 책, 디테일의 힘 가지고 왔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책을 가지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